안녕하세요, 홍해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동작구에 위치한 분양평수 47평 아파트입니다.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이곳은 아파트의 탑층이며 복층으로 된 특이한 구조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앞이 탁 트인 곳에서 사는 것이 로망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가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고 전망이 멋져 고객님이 구매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인테리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그리고 평범한 아파트 평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 구성에 대한 열망이 있으셔서 여러 업체들 중 홍해디자인의 공간에 대한 철학과 구조 변경과 수납에 대한 경험을 보시고 같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구조도 특이했지만 고객님의 직업도 일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시는 건축사이셔서 저희에게 요청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으셨고, 저희가 권해드린 여러 가지 제안을 좋아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저희에게도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고객님의 니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 배치, 특히 취미생활인 프라모델 조립 공간과 전시 공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짐에 대한 수납. 둘째, 호베이 구조인데 하늘이 보일 수 있는 천정을 살려서 확장. 셋째, 집의 분위기가 모던하고 직선적이면서 깔끔하도록입니다. 이러한 니즈를 공간 설계의 진심인 홍해디자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디자인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현관입니다. 고객님이 현관에서 원하시는 것은 답답하지 않고 현관에 벤치와 골프백 같은 부피가 큰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창고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관 중문을 투명 강화 유리로 설치해서 답답하지 않도록 했고, 중문 위치를 복도 쪽으로 이동해 설치했습니다. 홍해디자인은 라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계단 벽체 라인을 맞추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에는 현관 벤치장을 만들고 거울과 작은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선반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와 디테일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3개의 방문이 있는데, 일반적인 방문이면 벽체가 분절이 되고 튀어나온 손잡이로 보기 싫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문들을 손잡이가 없는 히든도어로 만들어 벽체들이 깔끔하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복도를 따라 마그네틱 조명을 넣어 시각적으로 현관이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히든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홈짐이 나타납니다. 한쪽 벽면을 모두 거울로 설치하여 운동할 때 도움이 되고, 부피가 큰 운동기구를 놓아도 좁지 않는 느낌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셨던 부피가 큰 수납을 위해 홈짐 한켠에 창고를 배치하였고 커튼으로 공간 분리를 하였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는 히든 도어를 열면 게스트룸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창가에 벤치장, 침대와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고객님께서 블랙앤화이트의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셔서 에어컨 박스 라인에 맞춰 침대 헤드라인은 징그레이, 나머지는 화이트로 디자인했습니다. 바닥재도 블랙톤의 마루를 시공해 블랙앤화이트의 모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히든도어를 열면 손님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공간과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나옵니다. 이 파우더 공간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하부 공간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파우더 공간 뒤쪽은 죽은 공간인데, 주방에 있는 분배기를 이동 설치해 주방 수납을 확보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욕실은 샤워부스와 타일 욕조로 이루어진 습식 공간과 나머지 건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획을 분리하여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강석을 연상케 하는 타일로 마감하여 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욕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것은 타일 세면대 폼업인데요. 타일 세면대의 단점 중 하나는 담수가 안 되는데, 이곳은 폼업을 사용하여 담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폼업 마감 디테일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거실로 이동해서 거실 디자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사진을 보시면 거실 천정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거실 천정이 철거 가능하다는 것을 이삿짐이 빠지고 현장 체크할 때 철거 가능한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간 설계의 진심인 홍해 디자인이 가만히 넘어갈 수 없었겠죠. 고객님과 함께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덕분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문 입체적이고 개방감이 큰 거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달린 실링팬은 저희가 권하여 공기순환 기능과 함께 분위기를 잡아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층의 슬라브 측면에 라인 조명을 넣어 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100인치 TV 옆으로 세로로 간접 조명, 아래로는 긴 금속 선반을 넣어 모던하고 직선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직선 요소들이 거실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전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고객님이 이 집을 구매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전망이었는데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오래된 알루미늄 창호를 제거하고 시스템 창을 설치하여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전망이 정말 좋지 않나요? 여기는 주방인데요. 거실에서 주방을 오다 보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공간 설계를 할 때 이 계단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기존 계단은 현관 쪽에서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계단의 방향으로는 거실과 주방에서 서로 바라볼 때 시야가 답답하고 계단 진입 동선과 화장실 진입 동선이 간섭이 있어서 저희는 올라가는 방향을 바꾸는 설계를 했습니다. 계단의 길이를 늘려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고 중간 높이 이상은 유리 파티션으로 처리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공간에 거실, 화장실, 파우더 공간을 만들고 계단 디딤판은 금속판과 거실과 주방에서 사용한 바닥 타일을 사용하여 자재의 통일성과 계단 전체적인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아일랜드를 만들어 간단한 식사는 바 테이블에서 할 수 있게 했고 손님이 오시면 아일랜드 뒤쪽에 식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메인 주방 못지않은 넉넉한 사이즈의 싱크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와 2구 인덕션을 설치하여 좁은 공간이지만 보조 주방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가구 도어로 마감하여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블랙과 그레이를 선호하셔서 전체 가구와 상판과 타일을 블랙 컬러로 시공하여 시크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디자인은 주방창이 클 경우에 시스템 창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보조 주방 창은 시스템 창을 설치하여 가운데 프레임 없이 바깥 뷰도 보고 비가 올 때도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방인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거실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안방과 드레스룸이 위치한 마스터존이 나오는데요. 다소 심심할 수 있는 부엌의 정면에 장식장을 배치하여 추후에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방에 들어서게 되면 먼저 세면대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의 안방 욕실은 좁고 긴 형태여서 공간 활용을 위해 세면대를 밖으로 뺐습니다. 세면대는 침대 헤드의 역할과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게 제작하였고 그로 인해 세면대와 파우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면대 벽체가 생기면서 안방이 좁고 답답할 수 있어서 거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리로 만들어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되
시야는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안방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 전반적인 조도는 너무 밝지 않게 하였고, 대신 침대 헤드에는 독서등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 거실과 안방인데요. 정말 좋지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 욕실이 좁고 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욕실 내부엔 변기와 샤워 공간만 배치하여 넓고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따라 길게 들어간 간접 조명을 주점 모형으로 하였고, 천정 매립 샤워, 매립 박스를 시공하여 선이 깔끔한 욕실로 정리하였습니다. 이곳은 드레스룸인데요. 안방 맞은편에는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는데요. 입구 가까운 곳에는 스타일러, 안쪽 확장부에는 워시타워를 설치하였습니다. 워시타워 옆 자투리 공간에는 오픈장을 넣어 버리는 공간이 없게 하였습니다. 워시타워 앞 천정에는 행거를 설치하여 간단한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복층입니다. 여기 복층은 고객님이 편하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작업 진행으로 간결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신 아래층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인 천정은 긴 라인 조명을 포인트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난간의 경우엔 분절선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유리를 바닥에 깊게 매립하여 유리 상부에 마감재가 없이 유리만 있게 시공하였습니다. 간이 주방은 프라모델 제작할 때 사용하는 용품의 세척, 그리고 테라스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때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시공했습니다. 프라모델 작업실은 정교한 작업을 요하는 특성상 상부장 하부에 밝은 라인 조명을 넣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있는 유리를 넣어 벽을 보고 작업하는 답답함이 없도록 해드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공간은 복층에서 가장 신경을 쓴 이 집의 포인트가 되는 전시실입니다. 계단 앞 장식장은 전체를 유리로 제작했는데 유리장을 설치하는 대신 벽에 홈을 파서 유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공하여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시실 공간 전체를 둘러 설치한 가구는 블랙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의 취향을 담아 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어와 내부 선반을 유리로 설치하고 가구 내부에 조명을 설치해 전시장에 프라모델이 전시될 때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전시되게 만들었습니다. 가구를 맞춤 가구로 설치할 때 지붕이 이중 박공 형태라 양중하여 설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여러 아이디어를 내어 설치하고 나니 정말 만족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는 어떠셨나요? 이 아파트는 3개월을 꽉 채워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런저런 변수가 많았지만 고객님의 니즈를 충실히 채워드린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외관만 봐서는 내부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깔끔한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서 방문한 모든 분들이 정말 놀랄 만큼 한 골 탈퇴한 아파트입니다. 저희 블로그에 이 아파트에 대한 포스팅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객님의 후기와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저희 블로그에 방문해 보시면 유튜브 영상과 또 다른 재미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한 자재도 더보기에 올려놓겠으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